예. 예,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가수 마야의 노래 진달래 꽃입니다. 자,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고 구속하라 저 피켓을 들고 있었던 가수인데 이재명 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법원에 선거법 위반 상고 이유서가 검찰이 무려 300쪽이나 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 이유서를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받아봤다는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원의 출범 면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송희 씨는 5.18 유족이고요.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해서 후원 회장으로 모셨다고 하고요. 요 여러 명의 조정래 영화 감독도 있고 작곡가 윤일상 씨도 있고요. 가수 마야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가수 마야 씨는 원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가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특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묵묵히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시는 여러 연예인 분들, 영화 배우, 가수들이 있긴 하지만 저도 마야라는 가수가 민주당을 지지한 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회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과거 5.18 때 80년에 계엄군에 맞선 시민이지 않습니까? 예. 또 이분의 오빠가 또 계엄군에게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5.18 유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임하는 것을 여기 후원회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것이냐? 지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그런 구도인 게 아니라 아직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이 내란을 종식시키느냐 종식시키지 않느냐라는 구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회 명단을 통해서도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려면은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안동에 저렇게 부모님 성묘를 갔습니다. 저렇게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 사진을 안동입니다.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에 최근에 큰 불이 나서 크게 위험할 뻔했었죠. 예,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경선 룰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어 왔습니다. 조금 전 결론이 났는데, 자, 속보 자막을 좀 볼까요? 자, 당원과 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한다. 1년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50%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안심번호 방식 100만 명 추출 여론조사 결과 50% 반영한다. 이 등등의 내용들이 하는데 비명주자들은 옛날엔 전부 다 여론조사 100%로 해놓고 왜 50대 50으로 경선룰을 바꾸느냐. 이거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참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들이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룰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해오던 그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저 50대 50으로 경선룰을 바꾼 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겠다. 자기 득표를 80% 이상. 그러니까 저렇게 룰까지 바꾸면 아니 압도적 1등 후보가 속이 좁아도 너무 좁지. 저게 뭡니까? 웬만하면 양보해줘도 다 이길 텐데 저렇게까지 고집해가지고 내가 득표를 더 높이겠다. 진짜 이것만 봐도 속이 얼마나 좁은 현명한지 이걸 알 수 있고요. 저는 저 룰이 의미가 없는 게 이 룰이라는 게 씨름으로 하면요. 삿바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삿바 싸움은 실력이 비슷해야지 제가 유리하게 삿바 잡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만기 천하장사하고 저하고 씨름하는데 제가 삿바를 잘 잡는 데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 말에 비명 후보들이 룰을 아무리 바꿔도 이재명 대표 못 이깁니다. 저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어떤 룰을 해도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8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긴다 봅니다. 예. 근데 장윤 변호사님, 네. 사실 일부 민주당 강성
그 당원들은 국민 경선으로 하면 네. 역선택이 있을 수 있고 예. 도둑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역선택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을 뭐 떨굴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네.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 간의 3차 결선 때였나요? 그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게 역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역선택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확정된 국민 참여 경선과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에서 했던 국민 경선의 차이는 뭐 대의원, 당원 들어가지만 지난 대선 때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 형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나 모바일 등으로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때 지금 이른바 정강훈 목사계 그리고 우파 계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상당히 조직표가 많다라는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좀 당내 경선이 오염될 수 있다. 이 역선택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선거인단 구성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 특별당규를 좀 바꿔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3차 경선에서 이겼을 때는 뭐 파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역선택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지금까지도 좀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근데 그때는 대장동 우려가 의혹을 있었어요. 제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장동 네. 의혹이 막 갑자기 불붙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뒤집어진 거다라는 해석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진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만 민주당에서 이 룰 세팅과 관련해서 정말 비명계가 엄청나게 반론을 제기하느냐. 왜냐하면 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역전이 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 화력을 집중하겠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진단은 되고 있지 않아서 이건 외부에서 민주당의 어떤 내분을 좀 원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예, 경선 룰은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내일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이미 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큰 사고가 있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